오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 손만 들어도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게 할 건데 고등부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리는데요. 두 번째부터 할게요. 두 번째는 안 할 거니까. 두 번째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그 수원수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은 뭐만 그리냐면 4차함수랑 3차랑 4차함수만 그려요. 두 개를. 그럼 수원수투 기준으로 3차, 4차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프는 전부 1번 방법으로 그립니다. 물론 이 1번, 그러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도 나머지 그래프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2차나 1차도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보통 1번 방법으로 그려주는 게 일반적이고, 특히 수험 문제는 그냥 1번 방법으로 해서 그려서 이거 그리고 이해할 줄 알아야 나온 문제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얘는 뭐냐면 두 가지죠. 일단 기본형을 암기합니다. 좀 들은 학생들은 또 그죠? 하도 많이 들어서 기본형, 모든 그래프들 기본형 외워야 되고요. 그럼 기본형 외워야 되는 그래프들이 뭐가 있느냐? 1차, 2차, 유리무리, 지수로그, 삼각함수. 물론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니까 세 개로 나눠지겠죠. 어쨌든 이 7종류의 그래프에 대해서 기본형을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 외우고 나머지 그래프들은 뭐 하는 거다? 이 기본형을 대칭이동하거나, 이동이라고 적어드릴까? 대칭이동하거나 혹은 평행이동을 해서 나타낸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되고, 뭐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래프의 대칭이동과 모든 그래프의 평행이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래프에 대해서만 얘들을 정확하게 알아둬도 나머지 기본형들은 전부 똑같은 방식으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대한 거를 지금 적어 드릴 건데 외우셔야 되고요.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히려 후반부에 해드릴게요. 지금 해드린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외우고 쓸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드려도 되게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수투에서 이제 수투 도함수 하면서 할 거라서 이제 나중에만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삼각함수까지 하는 거를 포인트로 둘 거고요. 삼각함수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삼각함수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다. 그럼 나머지 그래프는 싹 다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일단 두 가지 기본형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칭이동하거나 평이동해서 나타낸 거다. 좀 해주십시오. 자, 일단 지우기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대칭이동에는 일단 5가지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자, 일단 x축 대칭, y축, 원점, y는 x축, 대칭, y-x축, 대칭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x축 대칭과 y축 대칭과 원점 대칭까지가 사실 중학교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고등부에서 추가로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사실 얘는 요즘에는 잘 안 나옵니다. y는 -x축 문제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5개는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되고, 자, 일단 제가 대칭이동 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대칭의 가장 대칭을 잘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죠. 무슨 그림입니까? 데칼코마니 아닙니까? 데칼코마니 어떻게 하죠? 스케줄 절반으로 접어가지고 이쪽에 그림 그리죠. 이렇게 그림 그려서, 그래서 이렇게 접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으면 이쪽에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합시다. 제가 미술 못하니까. 자, 이렇게 찍어서 이제 그림이 될 건데 얘들을 대칭이라고 할 때 이걸 이렇게 접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선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대칭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칭이 되는 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접는다는 얘기죠. 접으면 여기에 만약에 제가 이런 걸 표시했다. 그럼 당연히 뭐다? 얘가 이 대칭축에 수직하면서 이 거리랑 이랑 같게끔 여기 가서 이렇게 찍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더듬이를 그렸다. 그럼 당연히 뭐다? 얘가 이 거리가 수직하면서 거리가 같게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세모를 그렸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 수직하면서 여기 길이랑 여기가 같게끔 어떻게 된다? 이쪽에 와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요. 이게 대칭입니다. 그러면 x축 대칭이라는 건, 자, x축과 y축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1,3점이 있다고 볼까요? 자, x축 대칭을 한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다? x축으로 접는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접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적으면 당연히 이게 x축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적을 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걸 수 있다. 적으면 요렇게 그어서 수직하면서 이거리랑 가게끔 이쪽으로 할 겁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 3만큼 올라가는 거죠. 얘는 3만큼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죠? 몇 콤마 몇이 된다? 그렇죠. 1,-3이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거 1,0이고요. 하나 올라가면 1,1, 하나 올라가면 1,2, 하나 올라가면 1,3이죠. 하나 내려오면 1,-1, 하나 내려오면 1,-2, 하나 내려오면 1,-3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걸로 바뀐다는 걸 수 있죠. 됐죠? 따라서 뭐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걸 수 있다?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x축 대칭하면 그냥 y가 마이너스 y로 바뀝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이거 그냥 안 그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볼까요? 이게 5,-3이 있대요. 얘를 제가 x축 대칭할 겁니다. 그럼 저걸 외우고 있으면 x축 대칭했죠. 뭐가 바뀐다고요? y 부호가 바뀝니다. 얘 뭘로 바뀐다? 5,3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걸 수 있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됐나요? 원리는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속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챙깁시다. 뭐냐면 수업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뭐냐면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1,3점이 역시나 있고요.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얘랑 얘랑 둘이 평행하겠죠? 그럼 이 직선의 방식은 어떻게 적을 수 있다? 어떻게 적을 수 있어? 뭐야 빨리 빨리 얼마? 이 직선의 방정식. 그렇죠. 얘는 뭐가 된다? x는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왜 얘가 x가 되냐면 아까도 보였지만 내려오면 1,2, 내려오면 1,1, 내려오면 1,0, 내려오면 1,-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점이잖아요. 뭐가 안 바뀐다? x가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뀐다?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y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는 계속 바뀌는 x는 무조건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얘는 뭐다? 직선 방식 x는 1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5,4가 있다고 합시다. 이 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선이 있잖아요.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y는 바뀌는데 x는 무조건 얼마? 5죠. 그럼 이 직선 방식 어떻게 적을 수 있다? x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요. 자, 일단 이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1,2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이거 하나 왼쪽에 있는 거는 0,2가 되고요. 하나 왼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하나 왼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2,2가 될 거거든요. 자, 얘가 좌우로 움직이죠. 좌우로 움직이니까 x 값은 계속 바뀌네요. 그죠? 근데 뭐는 안 바뀐다? y는 안 바뀝니다. 그럼 y는 직선 방식이 뭐가 된다? y는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수 있다고요. 자, 눈빛이 흔들리는 애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이 1,-4가 있다고 합니다. 현성아, 이렇게 생긴 거 직선 방식 뭐가 될까? 1,-4야. 이 점이 1,-4야. 이렇게끔 x축과 평행한 이 직선의 방식은 뭐가 될까? 4? 3은 이 위에 있지 않을까? 이 점 좌표가 1,-4라니까 x축보다 밑에 있잖아 지금. 이 점이 1,-4라니까. 그럼 이 직선의 방식은 좌우로 움직이지. 뭐가 안 바뀌어? y는 계속 얼마야? 그래서 이건 y는 마이너스입니다. y는 계속 마이너스하니까 x가 얼마든지 간에. 이거 이해돼? 자, 요거 하셔야 됩니다. 요거 좀 기본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프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자, 계속 한번 해봅시다. y축 대칭 해볼게요. 좀 빨리 할게요. 자, 2.1,3 y축 대칭 해볼게요. 이게 y축이죠. y축 대칭하겠다는 건 이렇게 적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적으면 얘 어디 가서 찍힙니까? 여기에 수직하면서 이 거리 갖게끔 여기 가서 찍히겠죠. 몇 콤마면? 마이너스 3. 따라서 y축 대칭하니까 뭐가 바뀐다? 네, x가 마이너스 x로 바뀝니다. 됐나요? 자, 원점 대칭 해볼게요. 자, 원점 대칭은 이게 원점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대칭하고 점대칭이 조금 달라요. 그 위에 x축하고 y축은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그 선대칭은 이 점이 있잖아요. a, b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 선대칭할 거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직하면서 이 거리랑 같게끔 이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게 선대칭이에요. 근데 점대칭은 여기에 점이 있잖아요. a, b라는 점. 그럼 여기에 또 다른 점이 있으면 이 점에서 점대칭 하겠다는 건 연장선에 이 거리랑 같게끔 이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점대칭을 항상 뭐 해줘야 되는 이 연장선이 필요해요. 됐죠? 그러면 얘를 연장합니다. 자, 요 거리랑 같게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다 수직한 선을 내리면 얘 둘이가 뭐가 돼요? 이 거리 같죠? 수직의 막꼭지가 같으니까 얘들이 합동이 되거든요. 합동이기 때문에 얘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도 얼마? 1이고 이 길이도 얼마? 3대야 되겠죠? 이제 몇 콤마 몇이 된다는 걸 수 있다?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는 거죠. 반대편으로 가게 되니까. 따라서 원점 대칭을 하면 얘는 둘 다 바뀌네요.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x로 바뀌게 됩니다. 자, 사실 적어보면 생각보다는 되게 받아들이기가 좋죠. 쉬우니까. 그리고 선생님, 전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럼 외우십시오. 알겠죠? 외우세요. 외우고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 할 때 항상 이해가 먼저고 암기가 다음이 되면 좋죠. 근데 안 되면 암기가 먼저고 이해가 뒤에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y는 x축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 증명 나중에 해드리려고 그랬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 y는 x 직선이 있거든요. 여기 점이 있는데 이 점이 1,3이에요. 이걸 y는 x에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적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에 수직하면서 이 거리가 이 거리가 같게끔 이쪽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면 얘가 3,1이 됩니다. 그러니까 x랑 y의 자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y는 x 대칭을 하면 x는 y로 바뀌고요. y는 뭘로 바뀌냐면 x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문자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문자가 바뀝니다. x는 y로, y는 x로. 됐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축을 하면요.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축이 이렇게 되거든요. 얘랑 수직하면서 원점진하면 얘가 y는 마이너스 x축인데 이거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역시나 연결해서 수직하면서 이 거리랑 같게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안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흰 걸로 하겠습니다. 얘는 문자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y는 마이너스 x로, x는 마이너스 y로, y는 마이너스 x로. 그러니까 x가 y로 문자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4가지, 뭐 5가지가 총 있는데 이 중에서 이 4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기 이런 게 있다고 볼게요. 여기 직선이 있는데 얘가 y는 2분의 1x 플러스 2 이런 직선이 있다고 볼게요. 제가 이걸 y축 대칭으로 해봅시다. 이게 y축이죠. 이게 y축은 직선의 방식은 x는 제로가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0,0이고요.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y는 바뀌지만 x는 계속 0입니다. 그죠? x는요. 자, 그러면 이거를 y축 대칭하게 되면요. 이렇게 접는 거잖아요. 이렇게 접으면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 가서 찍힐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 가서 찍힐 겁니다. 그럼 얘가 이쪽 가서 찍힐 거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가 이쪽 가서 찍힐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나와요. 그럼 얘가 수식이 당연히 바뀔 거 아닙니까? 수식이. 그럼 수식이 뭘로 바뀌냐면 y축을 했으니까 저거 그대로예요. y축은 뭐가 바뀐다고요? x가 마이너스 x로. 따라서 이 수식에서 x의 보만 원래 얘가 2분의 1 곱하기 x였잖아요. 여기에 더하기였는데 요 x를 뭘로? 마이너스 x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 이렇게 그냥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저거만 외우면 바꾸는 거는 뭐 아무렇지 않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세상 알겠니? 너무 쉽지 않니?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쉬운지 모르겠다는 건가? 자, 외워. 외워. 뭐 나머지는 다 쉽죠? 기준도 알겠지? 성민도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수업하고 모르는 건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수업하는 거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제 평행이동인데 평행이동이 좀 지랄 같습니다. 자, 평행이동은 얘가 점의 평행이동이랑 도형의 평행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과감하게 점의 평행이동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도형의 평행이동만 할게요. 도형의 평행이동이고 수식적으로 적으면 도형은 이렇게 적거든요. 자, 일단 적는 것부터 좀 마음에 안 들죠. 이게 조금 짜증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면 그냥 얘가 이게 xy에 관한 식이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함수 적을 때 y는 fx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fx. 이거 의미는 뭐다? 얘가 그냥 뭐에 관한 식이다? 이 f가 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x에 관한 식이라는 의미입니다. x에 관한 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y는 fx라고 적으면 뭐다? y가 x에 관한 식으로 적혀 있구나. 얘가 만약 2차식이다. 그럼 얘는 무슨 함수가 된다?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얘가 1차식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된다?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x제곱 플러스 5x다. 그럼 이게 뭐다? 얘가 x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y가 x에 관한 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럼 별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xy에 관한 식인데 우리 xy에 관한 식이 되면 이런 게 되겠죠. x 플러스 y 플러스 이런 0이다. 이런 식이 적혀 있으면 얘가 정리하면 나머지 넘기고요. 2로 나눠주면 2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2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그냥 1참수 아닙니까? 그죠? 1참수 그림 뭘로 나와요? 직선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냥 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xy에 관한 식은 이제부터 여러분 이걸 뭘로 봐주셔야 된다? 도형으로 무조건 봐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도형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xy에 관한 식은 좌표 평면에 찍어봤더니 이걸 만족하는 점이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 점을 일일이 찍으면 뭐가 될 거다? 도형이 될 거다. 자, 얘를 평행이동할 겁니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할 거거든요. 외우십시오. 그러면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 이거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식이 뭘로 바뀌냐면 f에 x-p, y-q는 0이다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냥 외우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중학생들한테 설명하듯이 그냥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학생들 보통 이거 중학생들한테 이거 설명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봅시다. y는 x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거 당연히 xy에 관한 식이죠. 도형으로 나올 겁니다. 물론 얘가 이함수고요. 자, 요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져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뭐 이 정도는 그릴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 볼게요. 뭐 아시겠지만 수직선에서 우리가 좌표가 있으면 얘가 0, 얘가 1, 얘가 2, 얘가 3 이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죠. 왼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집니다.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되는 형태니까. 그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 플러스 이만큼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디로 갔다는 얘기다? 오른쪽으로 이만큼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 꼭지점이 뭐가 되냐면 0,0인데 얘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옮겨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이제 그려진 형태에서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옮겨질 거거든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죠? 네, 2,0이 되겠네요. 그죠? 0,0을 오른쪽으로 두 칸 당기면 하나, 둘 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 수식을 적어야 되는데 수식을 적을 때 그냥 이걸 외웠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요 상황을 외웠다면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구나.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된다? x-p. 그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냥 x-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이 원래 이거였잖아요. y는 x 곱하기 x 아닙니까? 그럼 이 식을 요 x를 뭘로 바꾼다고요? x-p. 요 x를 뭘로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x-2로 바꾸고 얘도 x-2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뭐다? y는 x-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착각하는 게 중학생들 처음 설명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x축으로 이만큼 선생님 이거 y는 x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이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만 봅시다. 지금 이 그래프는 무조건 무슨 점 지나야 됩니까? 2,1점 지나야 되죠. 그럼 x에 이놓고 y 없는식 성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 성립을 안 해요. 여기 이 집어넣는 순간 사회적으로 16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놈이 들어와야 여기에 2를 넣고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2 빼기가 0이 되니까 0의 적은 0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 맞는 식입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설명 나중에 해드려도 어차피 못 알아들을 텐데 왜냐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축의 변환이라서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다. 그럼 x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된다? x-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조금 외워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럼 이렇게 식을 적어야 x에 2넣고 y에 넣으면 딱 식성립하는 식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거는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거를 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이걸 외우고 나서 들어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대칭이동은 어차피 뭐 그냥 이해될 거고요. 대칭은 당연히 이해될 거고 평행이동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대칭이동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부터 뭔가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지만 원래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대칭이동 5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은 이거만 하면 된다. 정리 조금 해볼까요?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대칭이동 이건 다 해적어도 되니까 위에다 일단 적어놓고 시작하겠고요.
이동은 5개 x축 대칭 y축 원점 y는 x y 마이너스 x.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x축은 y가 마이너스 y로, y축은 x가 마이너스 x로, 원점은 x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로 부호가 바뀌고요. y는 x는 y로 바뀌고 y는 x로 바뀐다 그랬죠? 이런 데가 생략합시다. 적기 귀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은 어차피 정의 평행이동은 너무 쉬워서 도형의 평행이동만 잘 챙기면 되거든요. 그냥 이거 x축으로 p만큼 이동했다. 그럼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된다? x 마이너스 p.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 그럼 y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된다? y 마이너스 q.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외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함수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외울 만한 가치가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일단 외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몇 참수를 할 거냐면 2참수를 할 겁니다. 2참수를 할 건데 왜 2참수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운 함수는 사실 1참수거든요. 1참수를 배우고 나서 2참수를 배워요. 근데 학생들이 사실 1참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니다. 중학생들 시켜보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1참수는 어느 정도 해요. 근데 1참수도 어려운 문제는 잘 못 풀겠는데 갑자기 2참수 하면 아 진짜 함수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1참수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1참수를 이게 정식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 약식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쓰는데 애들이 하도 못하니까 항상 이걸로 가르쳐요. 약식으로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애들 이거만 외운단 말이에요. 약식으로 그린 거 외우다가 2참수 딱 들어오면 이거 약식으로 그린 거랑 방법으로 이걸 못 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상한 문제가 된다고요. 근데 정식으로 그리는 방법은 이거 그리는 거랑 이거 그리는 거랑 어떻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리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놓고 나서 그리고 그림 그릴 때 나머지는 뭐다? 약식으로 그리면 훨씬 빨리 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식으로 그리는 걸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업에서 할 거는 정식으로 그리는 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이 정식으로 그리는 방법은 모든 그래프가 다 동일하게 그려집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참수를 먼저 볼게요. 이 참수가 정식으로 그리기가 딱 좋거든요. 자, 이 참수는 함수를 우리가 y는 fx로 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2차식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참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요. 당연히 이때 a는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죠. a가 0이 되는 순간 얘가 2차 함수가 아니니까. 됐나요? 기지 힘드니? 뭐라고? 어떻게 돼? 여러분 1시간 반 수업인데 중간에 한 5분이라도 잠깐 쉴까요? 안 쉬고 그냥 풀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5분이라도 잠깐 쉬어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중간에 5분 정도는 좀 쉬었다 할게요. 성미도 몸이 안 좋구만. 현아님 먼저 줬죠 이거? 저 대전에서 그 홀스 캔디 아 지금 쉬는 시간이 아닌데. 야 우리 1시간 반 중에 1시간 반 중에 OT 한 7분하고 지금 20분 정도 소리했다. 20분 정도. 많이 힘드니? 홀스? 나 홀스 하나 있나? 나 홀스 하나 있어. 누가 나한테 홀스 줬어? 아 목캔디구나. 받을 수 있니 효정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아 네가 줬나? 자 기주야 네가 이거 받아서 누나 좀 주라. 누나 좀 줘. 별것도 없는 거지 뭐. 아니 제가 신체 나이 붙으면 내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인데 야 신체 뭐 피부 나이야 내가 강해지겠지만 신체 나이는 여기저기 아프니 교정아? 저 약간 체력이 아 근육량이 좀 적어가지고 체력이. 근육량하고 체력 좀 상관없긴 한데 그렇구나. 전 뭐 어릴 때부터 체력은 타고나가지고 오래 달리기 잘합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할게요. 이게 2참수인데 a가 0이 되면 안 되고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2참수인데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인데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얘 없으면 이거 2참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 없으면 2참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있죠. 얘도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얘들은 없는 게 2참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다? 이제 기본형을 할 건데 제일 쉬운 기본형은 뭐가 되냐면 y는 ax 제곱 이게 이제 기본형이 됩니다. 제일 쉬운 거. 그리고 얘는 a는 뭐다? 일단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A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문제 볼 때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AX 제곱인데 여기에 딱 A가 0이 안 돼야 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뭔가 경계를 잘렸죠? 그러니까 이거 수직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딜 기준으로 잘려있죠? 지금 0을 기준으로 잘려있는 거 아닙니까? A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그럼 이쪽은 A가 0보다 어떤 쪽이 돼요? 큰 쪽이 되겠죠? 이게 0이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 되는 거니까 이쪽은 A가 어떤 쪽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작았다는 얘기는 얘가 경계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 볼 때 당연히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경계점이 이거니까 이쪽을 나눠서 보셔야 되니까 여기서 당연히 기본형을 뭐다? A가 0보다 큰 데랑 A가 0보다 작은 데로 나눠서 일단 보셔야 됩니다. 자, A가 0보다 크다고 합시다. 자, A가 0보다 크면 얘가 어디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죠. 현상 이건 알고 있니? 확실히 알아? 이선배 알고 있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어디서 어디까지를 알고 어디서 어디까지 모르는지 몰라가지고 정민 알고 있니? 네. 자, A가 양일 때 아래로 볼록인데 일단 볼게요. 이거 1차 함수에서 나중에 외워야 되거든요. Y는 AX가 1차 함수입니다. 이거 1차 함수일 때 A가 0이 되면 안 되죠. 이것도. 왜냐면 A가 0 돼버리면 1차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거 외워야 됩니다. A가 양수면 직선이 어떻게 되냐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이렇게 지나게 돼 있어요. 근데 A가 음수면 얘가 뭐가 된다?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직선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는 이해로 상관없이 그냥 당연히 이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구나 부터 시작을 해야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원리가 되게 쉬워요 이게. 왜냐면 봅시다. 이게 Y는 AX라고 볼게요. 지금 A가 양수거든요. 얘가 플러스죠. 그럼 생각해봅시다. 제가 X에다 플러스 값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2나 3이나 4나 이런 걸 넣을 겁니다. 그럼 플러스 1 곱하니까 X가 플러스면 Y 부는 뭐가 되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잖아요. Y 부가 뭐 됩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X에다가 제가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아닙니까? 둘이 곱하면 Y 부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이놈이 플러스일 때는 X에 플러스를 넣으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Y가 플러스가 되고요.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Y 부는 마이너스가 될 거거든요. 그럼 X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죠. 몇 사분면입니까 이거? 얘가 1사분면이고요. 이거 X가 마이너스고 Y도 마이너스 아닙니까? 몇 사분면이죠? 그렇지, 이건 3사분면이 되겠죠. 이거 알고 있죠?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여기는 x, y 둘 다 플러스, 여기가 1, 2, 3, x 값이 양수가 되고 여기도 1, 2, 3 이렇게 되니까 x도 양수, y도 양수니까 당연히 플러스 플러스가 되죠. 여기는 부호가 뭐가 되죠? x는? 그렇죠. 여기 x 값이 이게 x축이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y는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x도 마이너스고 y도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는 x는 플러스인데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니까 1사분면 얘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니까 3, 4분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다? 얘가 플러스면 여기랑 여기 지날 수밖에 없다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예요. x에 플러스를 넣어볼까요? 여기 플러스 집어넣으면 둘이 곱하죠. y 보면 뭐 됩니까? 마이너스죠. x에 마이너스 한번 넣어볼까요? x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죠. y 보는 뭐가 됐나? 플러스.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가 되겠죠. 4사분면. 자,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한 얘기는 한데 문제 풀 때마다 a가 플러스야. 오케이. x 플러스 집어넣으면 y 플러스. x 마이너스 넣으면 y 마이너스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3답이 오라 하는데 좋아. 빵 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둘이 더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외워달라고요. 이 정도는 외우셔야 빨리 합니다. 아니면 하루 종일 그래프만 그리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해를 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A가 양수잖아요. A가 양수면 여기 플러스거든요. 그럼 Y는 AX 제곱인데 얘가 플러스입니다. X에 플러스 넣어볼까요? 플러스 제곱만 보면 뭐 됩니까?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되겠죠. X에 마이너스 넣어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넣어요.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이게 플러스 되겠죠. 몇 사분면? 1사분면. 여기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러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니까 여기랑 여기를 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럼 폼을 써낼 테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림이.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뭐다? 외우자고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다 그릴까요? A가 플러스다. A가 플러스면 얘는 어디로 볼록하게 그림이 나오냐면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A가 마이너스면 얘도 어디로 볼록한? 위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건데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됩니다. 되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쌤, 그래프가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제가 학원 가서 처음 했을 때, 처음 학원 가서 했을 때가 28살이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나이가 훨씬 많네요, 그죠? 처음 학원 갔을 때 28이었는데 그때 제가 첫 수업에 안경을 끼고 왔어요. 안경을 딱 끼고 제가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컨셉이었습니다. 약간 병신처럼 보이자. 약간 컨셉으로 안경을 끼고 갔는데 아 진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처음 갔는데 제가 중2 여자애들 수업을 갔거든요. 중2 학생. 중2 학생은 상당합니다. 중2 남학생보다 중2 학생이 남자 입장에서는 다리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패면 되니까. 남자들 가가지고 그냥 제일 세 보이는 놈 패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중2를 딱 들어갔는데 진짜 그때 7명인가 8명 있었는데 일단 한 4명 누워있고요. 그리고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첫 질문이 그거였어. 첫 질문. 아, 저 새로운 수학 선생님인데 저 수업합시다 이렇게 시작했더니 첫 질문이 저 왜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난 이렇게 생겨야지 하고 누가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저 눈은 이렇게, 눈썹은 이렇게 막 키는 얼마 이거 결정해서 태어나나요?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생겼냐면 이거 왜 이렇게 생겼냐면 그냥 A가 양수라고 해볼게요. 여기 1이라고 하면 yx 제곱이 되겠죠. 그 여기에 x랑 y 값집을 얻는 거거든요. x 0집어넣으면 y 0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은 1이죠.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3 집어넣으면 9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 마이너스 3 넣으면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계속 넣는 겁니다.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 나올 거고요. 3분의 1 넣으면 9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얘들 점을 찍어요. 핀 받는 겁니다. 0,1 찍고요. x가 1일 때 1,1 찍고 또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1이니까 이쪽에도 찍어야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찍고요. x가 2일 때 4죠. 너무 올라가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4니까 얘랑 얘랑 높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2분의 1일 때는 4분의 1 나올 거거든요. 뭐 3분의 1일 때는 9분의 1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점을 찍어요. 이렇게 찍습니다. 찍어서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쌤들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구조가 아니라 미적분 들어가면 그래프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미적분 하는 학생들 없죠? 그죠? 미적분 들어가면 그래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점 한 30개 찍어보라고 합니다. 30개에서 50개 찍어보라고요. 찍어보면 그래프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거든요. 그럼 그래프 정확하게 못 그리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다. 이런 쌤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기냐면 점 찍어보니까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점 찍어서 연결해요. 막 연결하면 이 점을 찍어서 연결하는 게 어떻게 생기더라?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아,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점을 찍어봐서 직접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약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걸로 하자가 아니고요. 2차 함수를 점 찍어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만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y, x제곱 그림을 좀 더 해석해 봅시다. 그럼 방금 본 것처럼 얘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 1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y가 1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x에 1을 집어넣으면 y가 4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4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요. 똑같은 거리만큼 갔을 때 똑같은 만큼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얘가 좌우 대칭이 나오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대칭성을 가지고 있거나 주기성, 뭐 주기성은 아직 안 배웠지만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들이 나오면 무조건 대칭성에 대해서 한 번은 물어봐요. 평가에서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칭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뭐를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얘가 대칭이다. 그 말은 뭐냐면 얘를 뭐 했더니 이렇게 접잖아요. 이렇게 접으면 딱 접힌다는 얘기예요. 얘를 딱 접잖아요. 그럼 딱 접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보면 얼굴 이렇게 보면 요쪽 얼굴하고 요쪽 얼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대칭을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좌우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딱 그 말이고 그러면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달콤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 선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대칭축이라고 2차 함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칭축. 자, 그럼 대칭축의 방정식을 적을 수 있겠죠? 이게 0,0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기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선, 즉 y축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직선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다? 현수아 어떻게 적을 수 있다? 이 직선의 방식 0,0이고 직선 이 점을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이 직선 그냥 y축인데 직선의 방식은 자 위아래로 움직이면 x가 바뀌어 안 바뀌어? y값은 계속 바뀌지. 자 직선의 방식은 x가 안 바뀐다면 x 계속 얼마야? 다시 정확하게 하나만 얘기하자. 아니 이게 0,0점이잖아.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x는 안 바뀐다며. x는 계속 얼마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x는 제로가 됩니다. 됐나요? 계속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봅시다. 그림 저희가 개판이 됐는데 이렇게 생긴 점인데 x는 제로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는 이 점이죠. 그때 만나는 이 점. 만약에 얘가 위로 볼록하다고 해도 대칭축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만나는 이 점 있잖아요. 그때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는 사실 꼭지점이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꼭지점이 제일 중요한데 고등부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대칭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등부 입장에서 대칭축이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요. 가운데 대칭축이 x는 제로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뭐가 되냐면 0,0이 되겠죠. 여기서 그대로 됩니다. 자, 이제 증가감도 따져야 되는데요. 자,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x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증가해요. x는 무조건 증가. 증가함 구간이라는 건 얘기는 뭐 하는 게 뭐냐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면 얘가 증가한다고요. 감소는 뭐냐면 x가 증가할 때 y는 뭐한다? 감소하면 얘를 감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x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x값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죠. x값이 커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네, 이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y는 위아래로 가는 거잖아요. 위아래로. 위로 갈수록 y 값이 커지는 거니까 0,1, 0,2, 0,3, 0,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y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얘는 위로 간다는 얘기고 얘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다? 아래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물어보는 건 일단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값이 오른쪽으로 갈 때 얘가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거 봅시다. 여기 볼게요. 여기서 자르면 x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럼 이 그래프는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그래프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이쪽은 무슨 구간이 된다? 감소 구간이 됩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x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얘가 9거든요.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4거든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거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로 x가 커지고 있죠. x가 커지고 있을 때 이 y값은 점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감소 구간이 된다고요. 그럼 이쪽 볼까요? x값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x가 1일 때 1, 2일 때 4, 3일 때 9가 돼요. x값이 오른쪽으로 갈 때 y값은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이 구간을 뭐라고 한다? 네, 증가 구간이라고 한다고요. 이건 별로 안 하겠죠. 그래서 2차 함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쪽이 감소, 이쪽이 증가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쪽이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갈 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여기가 증가 구간이 되고요.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그래프를 따라서 y값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이 뭐다? 네, 감소 구간이 된다는 걸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증가 감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기본형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끝나면 안 되고 기본이 이렇게 생겨서 얘는 이런 성질이 있다까지 정리를 좀 해서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어야 돼요. 아시죠? 지금은 설명을 드리지만 나중에는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냐면 최대 최소값만 물어보면 되는데 문제에서 보통 최대값은 맥시멈이라 그래서 첫 글자 따와서 m이라고 보통 적고요. 최소값은 미니멈이라고 해서 앞 글자 둘 다 m인데 최대값은 대문자로 보통 적고 최소값은 보통 소문자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이렇게 적어서 저도 이렇게 적겠습니다.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 그럼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는 보통 뭘 물어보냐면 y값을 물어봐요.
자 다시 합시다.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x 값은 어떻게 움직이는 애들?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애들. x 값. 그럼 y 값은 어떻게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들이 되겠죠.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커지고 밑으로 갈수록 뭐 한다? 작아지죠. 그럼 최대치수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y 값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y의 최대라는 얘기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다? 최대한 위쪽에 있겠죠. y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최대한 어떻게 된다? 아래쪽에 있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은 그래프가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림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그래프가 끊임없이 올라가니까 y 값이 위에 고정된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영원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애는 최대값이 없어요. 그럼 최대한 내려가 봅시다. 최대한 내려오면 지금 여기보다 더 밑에 그래프가 있나요? 그럼 최대한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죠? 그렇죠. 꼭지점까지 내려올 수 있겠네요. 그죠? 꼭지점까지. 그때 y 값이 얼마입니까? 꼭지점에서 y 값이 얼마예요? 그렇죠. 0이죠. 그래서 이놈은 최소값이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0이 될 거니까 이놈의 y 값은 0이랑 같거나 0보다 작은 거 나올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0하고 같거나 나머지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수 있죠. 이게 y 값이에요.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아 y는 언제 0일 때가 제일 작고 나머지 0보다 다 큰 값이구나.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이까지 해석하면 그래프 다 해석한 겁니다. 이게 이차함수 기본형 다 해석한 거예요. 됐나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지금 수업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클리닉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땡겨서 저희가 이번 주에 그냥 이걸로 수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조금 첫날이고 지루할 수 있는데 수투 아마 저한테 수투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사실 그걸로 다 풀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도 결국은 그걸로 다 풀리거든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네.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항상 되게 쉽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이거 듣겠습니까? 솔직히 물론 내년이 되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저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이번에 끝나고 나면 이 정도로까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다시 안 들어야 되고 이게 필요 없는 내용이어야 되고 여러분한테 이제 그렇죠? 자 정리할게요.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일단 뭐다? 제일 중요한 건 대칭축. 대칭축은 뭐다? 대칭축은 y축하고 똑같죠.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원칙은 x는 제로다. 그럼 그때 나오는 이 교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하고 꼭지점은 0,0이 되고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쪽은 감소 구간이고 이쪽 구간은 증가 구간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얘는 위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애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 꼭지점에서 나와서 최소값은 0이 된다. 그리고 y값은 뭐다? 그래서 0하고 같거나 나머지는 0보다 어떤 애들? 큰 애들이 나올 것이다. 네, 여기까지 정리가 끝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좀 빨리 할게요. 자 얘도 역시나 대칭축은 어디서 나옵니까? x는 제로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만나는 점은 역시나 여기서 만나는데 이게 x축과 y축의 교점이니까 몇 콤마면 0,0 꼭지점은 0,0에서 나옵니다. 그죠? 자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쪽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네 증가로 보이죠 지금 여러분? 이게 오른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오른쪽 위로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증가 이쪽은 뭐가 돼요? 감소 구간이겠죠. 그죠?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y는 내려오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감소 구간 됐나요? 최소값 있나요? 없죠.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끊임없이 내려가는 애 아닙니까? 그죠? 최소값 있나요? 없죠. 자 최대한 올라오면 최대값 있나요? 있네요. 어디서 최대값 나옵니까? 0에서 나오겠네요. 그죠? 최대한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점이 이 점이죠. 꼭지점. 죄송합니다. 집중하고 있구만. 자 그리고 y는 그럼 뭐다? y랑 같죠? 0이 될 수 있고 y는 0이랑 같을 수 있고 나머지는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되겠네요. 이게 y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5분 쉬었다 할게요. 5분 1시 갔다 올 학생들 갔다 오고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일단 이참수의 기본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설명을 좀 다 드렸는데 일단 좀 지우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그리래요. sin x 그려라. 그럼 물론 이제 점 찍어서 그릴 수도 있지만 그냥 바로 뭐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어디로 보러 갈 거다? 아래로 보러 갈 거다. 그래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러 가겠구나. 대칭축 어디서 나온다? x는 0. 얘는 0,0.
여기 감소, 여기 증가. 최소값 0이고 나머지는 뭐다?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을 그려라. 여러분들 딱 얘기하면 앞에 마이너스 3이죠. 음수죠. 어디로 블록하다? 위로 블록하다. 그럼 위로 블록하기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대칭축 어디서? 여기서 나니까 x는 0 됐나요? 꼭지는 어디서? 0,0에서 됐나요? 여기서 뭐하고? 증가. 여기서 뭐한다? 감소. 최대값 얼마? 0이고 y는 뭐다? 0하고 같든지 나머지는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바로 따져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냥 그리면 됩니다. 기본은 이제 너무 잘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냥 얘만 보면 되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똑같이 함수인데 얘는 x 제곱이고요. 얘는 2x 제곱이고요. 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4x 제곱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랑 그림이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수식이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얘나 그림은 어떻게 나온다? 전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만 알고 있죠. 얘들이 그냥 아래로 볼록하게 나올 거다. 그러면 얘랑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전부 다 아래로 볼록하게 날 건데. 그러면 일단 제일 기본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제일 기본은 점 찍어서 그냥 그리는 거거든요. 물론 점은 일일이 직전할 거지만 그럼 한번 봅시다. 얘는 x가 0일 때와 얼마예요? 0이죠. 0의 제곱. 1 집어넣으면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4. 3 집어넣으면 9.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여기 0 넣어봅시다. 여기 0 집어넣으면 0의 제곱은 0. 2배 해봐야 0이네요. 그죠? 자 여기 1 넣어봅시다. 여기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은 1. 2배 해주면 얼마? 2가 되고요.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은 4. 4, 2, 8. 3 집어넣으면 9. 9, 2, 18.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똑같은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몇 배 차이 나죠? 2배 차이 납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 봅시다. 여기에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은 1이잖아요. 여기에 1 집어넣어도 1의 제곱은 1일 거거든요. 그럼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오죠.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2배에서 얘 2배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얘 2 넣으면 제곱하면 4죠. 여기에 2를 넣으면 얘는 4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y가 몇 배 차이 나는구나? 2배 차이 나는구나. 그러면 이걸 여기다 그린다고 치면요. 자, x에 0을 넣어볼게요. 이게 x는 0입니다.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0은 0이고 0,0은 0이니까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점은 지나야 돼요. 자, x에 1을 넣었다고 할까요? 1 집어넣으면 얘는 1이거든요. 요 거리가 1이 되겠죠? 근데 얘는 몇 배 했으니까? 2배 했으니까 이거보다 2배만큼 위쪽에 거리가 2가 되는데 점이 찍힐 거라고요. 자, x에 1을 넣어볼까요? 2 넣었을 때 얘는 4였거든요. 근데 얘는 얼마가 됩니까? 8이 되니까 이 거리가 4면 이걸 몇 배? 2배만큼 위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y가 2배만큼 위에 그려져요.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y값이 2배만큼 위쪽에 그려집니다. 그러면 위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얘가 뭐다? 훨씬 더 날렵하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현수가 이거 알겠니? 이건 알겠어? 자, 다시 한번 했지만 그날 모르는 건 그날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시간 내면 대로 해줄 테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뭐다? 그냥 y는 x제곱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죠. 근데 여러분한테 y는 2x 제곱을 그려라. 오케이. 0은 2배 봐요. 0. 그죠? y값 0이고 2배 봐요. 0. y값은 위아래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x 위에 있는 점이 y는 제로예요. 자, 0은 2배 봐요. 0. 양수는 2배만큼 위에, 양수는 2배만큼 위쪽에, 양수는 2배만큼 위쪽에 그려질 거라서 이렇게 날렵한 애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제 뭘 그리냐면 y는 4x 제곱 그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값하고 이 값은 똑같은 값일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값인데 뭐다? 나온 결과값을 몇 배? 4배. 그럼 몇 배만큼 위에 그려집니까? 4배만큼 위에 그려지겠죠. 그럼 0은 4배가 0이니까 여기 무조건 지나고요.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얘가 하나, 둘, 셋, 4배만큼 위에. 얘를 넣으면 하나, 둘, 셋, 4배만큼 위에. 얘도 넣으면 하나, 둘, 셋, 4배만큼 위에 그려지니까 그림이 훨씬 더 날렵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나온다는 것이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이것도 계속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수식하고 별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yfx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그림이 저는 이거 진짜 많이 봤죠. 이 그림 항상 이걸로 그리니까 이거 그려지면 여러분한테 만약에 y는 2fx의 그림을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이놈하고 이놈의 결과값은 어떻게 나온다? 같게 나오는데 2배 하는 거죠. 2배 하는 거니까 이놈이 0이라고 생각합시다. 0이라고 하면 y가 0인 경우에 이게 0이면 2배 해봐야 얼마 됩니까? 0 되니까 여기랑 여기는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지나야 되고 이거의 그림을 그리면 똑같은 x로서 y값이 2배만큼 어디에? 위에. y값이 2배만큼 어디에? 위에. y값이 2배만큼 어디에 그려진다고요? 위에 그려지고 음수는 2배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죠? 내려가게 되니까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뭐다? 3fx를 그려라.
그럼 이걸 보자마자 아 양수를 세배하면 세배만큼 커지죠. 음수를 세배하면 세배만큼 작아지잖아요.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9가 더 작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배하면 얘를 몇 배만큼? 3배만큼 위쪽에 얘를 3배만큼 위쪽에 얘를 3배만큼 아래쪽에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얘는 좌우는 상관없고요. 위아래로마다 이렇게 늘여놓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쭉 늘여놓은.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이 이제 다 했습니다. 민성 알겠니? 아니 민성이라고 성민 알겠니? 네. 희석아 아주 여유로운 표정이구만. 아주 여유로운 표정이야. 아니 이따위 걸 하다니 약간 그런 표정인데 아니야?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뭐 할 거냐면 y는 x, 2x제곱이라고 할까요? 이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얘를 대칭 이동을 할게요. 2차 함수가 지금 몇 학년 과정이라고 그랬죠? 중3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할 건데 밑에 거 두 개를 못 합니다.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여기서 못 해요. 그래서 위에 거 세 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중3 따라서 밑에 거 못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유는 뭐 배우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부터 할게요. 얘 그림은 최고창 양수죠. 위로 블록입니까? 아래로 블록입니까? 네, 아래로 블록합니다. 이렇게. 얘를 제가 x축 대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축 대칭 파란 걸로 넣을게요. x축 대칭. x 대칭하면 여기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칭한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로 하고요? 찍어낸다고요. 그럼 이 식은 방정식이 y 2x 제곱이거든요. 찍어내면 얘 어디 가서 찍힐까요, 당연히? 안쪽 가서 찍히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 수식이 바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얘가 아니라 수식이 바뀌겠죠. 그 수식이 뭐가 되냐면 x 대칭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x 대칭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y가 마이너스요. 그래서 이 식을 뭘로 바뀌냐면 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여기다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만 바꾸면 된다고요. y만 뭘로?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된다고요. 됐나요? 그럼 양변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곱할 수 있죠. 마이너스 곱하면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의 x제곱 돼서 이 식이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인데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x제곱 부호가 뭔가요 지금? 음수죠. 음수 어디로 볼록하다고요? 그 위로 볼록하게 딱 나온다고요. 수식이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걸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 뭐 해보자. y축 대칭을 해봅시다. 자 y축 대칭은 뭐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x의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x의 부호가 바뀌는데 제가 식이 이겁니다. y는 2 곱하기 x 곱하기 x 이 식이에요. x의 부호가 바뀌면 여기 있는 x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y는 2배 힘으로 적을까요? 이거? 아니 그렇죠? y는 2배 곱하기 곱하기인데 이 x가 뭘로 바뀐다고요? 마이너스 x로. 이 x가 뭘로 바뀐다고요? 마이너스 x로. 그럼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는 뭐 됩니까? x 플러스 x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은 뭐가 되냐면 y는 그냥 2x제곱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y축 대칭이 뭐냐면 여기에 대해 대칭하는 거거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놈을 왼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왼쪽에 있는 놈을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두 개를 바꾸면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하고 왼쪽으로 갔는데 수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여기 있는 놈이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 있는 놈이 이쪽으로 왔는데 수식이 뭐다? 그대로죠. 수식이 그대로라는 얘기는 이 흰 색깔 그래프랑 빨간색 그래프가 어떻다는 얘기다?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처음부터 했잖아요. 이 그림은 원래 y축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에요? 좌우 대칭인 그림이죠. 그럼 자리를 바꿔도 모양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겠네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이거 대칭할 때는 항상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어플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어플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탁 찍으면 몇 등신인지 알아보는 어플인 거 아십니까? 사진 이렇게 찍으면 거기서 얼굴 크기를 재줘. 그래서 이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몇 등신 이렇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뭐 그런 어플도 있었고요. 아니면 얼굴이 이렇게 딱 찍으면 얼굴이 이렇게 반을 갈라서 얼굴이 이렇게 찍잖아요. 얼굴 반을 갈라요. 그래서 왼쪽 얼굴을 대칭으로 오른쪽에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니면 오른쪽 얼굴을 왼쪽 얼굴에다 대칭으로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면 왼쪽을 오른쪽에다 붙인 거랑 오른쪽을 왼쪽에 붙인 게 얼굴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생긴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 나는 왼쪽이 좀 괜찮고 오른쪽은 찐 망했구나. 약간 이렇게 와 이거 완전 오른쪽은 지금 회색 물가구나. 약간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어플이 옛날에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예인을 가지고 얼굴 딱 찍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 얼굴을 딱 했더니 왼쪽 오른쪽으로 찍은 거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찍은 거나 원래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얘기는 이 연예인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얼굴 자체가 좌우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그렇게 생긴 얼굴들이 원래 잘생기고 예쁜 얼굴인 건 알고 계시죠? 아 모릅니까? 자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프로 앉아서 좌우 대칭
그래서 딱 여자인 남자인 했는데 진짜 얼굴 딱 했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이렇게 바꾸면 얼굴이 조금 달라요. 이게 밸런스가 다릅니다. 당연히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하니까 찍으면 얼굴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근데 딱 연예인들은 이거 딱 찍어서 찍어내면 원래 얼굴하고 똑같은 얼굴이 나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얼굴이 원래 뭐기 때문에 대칭이 나서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원래 대칭이거든요. 이 놈이랑 이렇게 적으면 적힌단 말이에요. 얘가 원래 대칭이니까 대칭 이동을 시켜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얘기가 되죠. 원래 거랑 이해되시죠? 수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 자체가 뭐다? 원래 대칭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y축 대칭으로 해도 식이 안 바뀌고 이거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적는 게 귀찮으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얘가 y는 2에 2 곱하기 원래 여기가 x가 들어온 자리였잖아요. x를 마이너스 x로 바꿀 때는 이렇게 두 번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뭐가 되니까 그냥 x 제곱이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두 번 적지 말고 이해되시죠? 네, 지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을 해봅시다. 자, 원점 대칭을 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원점 대칭하면 x도 마이너스 x로 y도 마이너스 x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식이 뭘로 바뀌냐면 y는 마이너스 x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y로 죄송합니다. 2배 여기가 원래 x 들어온 자리였잖아요, 그죠? 요 x도 뭘로 바뀐다고요? 요 x도 뭘로 바뀐다고요? 마이너스 x로 바뀌어요. 근데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뭐랑 같습니까? x 제곱이랑 같으니까 얘는 2x 제곱 바뀌고 얘만 지금 마이너스 y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y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놈하고 뭐가 이놈이 또 수식이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그릴 때 원점 대칭을 하려면요, 원점 대칭은 x, y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x축 대칭을 한번 해주고 y축 대칭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원점 대칭을 하면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x축 대칭을 먼저 해주고 y축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y축 대칭을 먼저 해주고 x축 대칭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좀, 자, 흰색입니다, 여러분. 얘를 y축 대칭합시다. y축 대칭하면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죠. 이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죠, y축. 근데 원래 거랑 어떻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를 x축 대칭해요. 그럼 x축 대칭하면 얘가 뭐다? 역시나 이거랑 똑같은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y는 마이너스 2x 제곱해서 똑같이 나온다는 걸 수 있어요. 수식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다? 그림이 똑같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차함수는 y축과 원축이 뭔가 티가 좀 안 나거든요. 근데 다른 그래프들에서 티가 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차함수하고 할 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기본형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를 이 정도 해석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정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차함수는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차함수를 맨 처음으로 잡은 게 뭐냐면 이게 어려운데 이차함수를 다 할 줄 알면 다른 그래프들은 딱 아마 자연스럽게 좀 보이실 거예요. 이차함수가 제일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기본형입니다. 자, 이제 기본형은 나는 그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형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야, 이거 그려봐.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양수네?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거 그려주세요. 이 정도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자세히 하려면 대칭축 x는 0에서 나오고요, y값 0에서 최소값이고 나머지는 뭐다? 0보다 다 크거나 같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 정도. 여기 감소, 여기 증가. 이 정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기본형은 이제 다 했습니다. 우리 그래프 해석을 하면 뭐만 필요하면 된다고요? 일단 기본형 외우고요. 기본형 그게 이제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럼 대칭이동 갖고 이제 평행이동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 시켜봅시다. 자, 얘를 제가 x축으로 p만큼 옮기고요, y축으로 q만큼 옮겨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낸 건 조금만 보냅시다. 자, 그럼 x축으로 p만큼 평이동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줘야 된다고요? 네, 빨간 걸로 합시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넣어주시면 되고요. y축으로 q만큼 이동할 거거든요. y 대신에 뭐 넣어주면 된다? 네, y 마이너스 q 이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식이 원래 이 식이었어요. y는 ax 제곱식이었습니다. 얘를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넣을 거고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넣을 거라고요. 됐나요? 자, y가 뭡니까? 이 자식 아닙니까? 이 자식 대신에 뭘 집어넣자? y 마이너스 q 넣자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a에 원래 여기에 x가 들어오는 거였죠. 요 x 대신에 뭘 집어넣다고요? x 마이너스 p 이렇게 그냥 넣자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동하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y 마이너스 q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전체적으로 되죠. 근데 우리가 함수 적을 때는 항상 y는 뭐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차수 적을 때도 2y는 3x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안 적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양변을 뭐 해서 2로 나눠가지고 2분의 3x 플러스 3 이렇게 바꿔서 적잖아요. 그죠? 항상 y는 뭐만? y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y 뭐가 된다? ax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q 넘어가면 플러스 q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적혀있는 이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형이 좀 중요해요.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를 표준형이라는데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뭐가 기본형이고 뭐 표준형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가장 뭐다?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데 내가 여기 이참수를 그릴 건데 이참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줄 거라는 얘기죠. y는 뭐 예를 들어서 x-1의 전체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럼 줄 거면 얘를 무조건 뭐로 옮긴 거냐면 기본형으로 옮긴 겁니다. 처음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는 무조건 기본형으로 옮긴 겁니다. 얘를 옮긴 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옮겼는지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a가 얼마일까요 지금? 얘가 2차항의 개수가 얼마죠 이거? 1이죠. 그럼 이거 a 얼마예요? a가 1일 거라고요. 이 그래프로 옮겼을 거라고요. 아 얘를 옮겼겠네. 이거 2차항 개수 1이니까 2차항 개수가 안 바뀌거든요. 얘를 옮겼겠구나.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 플러스 3은 x가 지금 요 전체 제곱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3은 x에 영향을 주는 애가 아닙니다. 얘 어디서 넘어온 놈이다? 반대편에서 넘어온 놈이에요. 그럼 반대편 넘겨요. 그럼 얘는 y-3은 x-1의 전체 제곱. 자, 위의 식과 밑에 식은 같은 식이죠? 그럼 좀 보이네요. x가 뭘로 바뀌었죠? y가 뭘로 바뀌었죠? y-3으로. y가 y-3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네, 3만큼 이동했다. 자, 여기 x가 들어갔는데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x 대신 x 마이너스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이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립시다. 이게 기본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긴 놈이라고요? 치우창 개수 1이죠? 위로 올라오니까 아래로 보이게요. 이렇게 생긴 놈이거든요. 근데 이 점이 꼭 지점 볼게요. 얘가 0,1인데 x축으로 이만큼 옮기면 얘가 1만큼 이렇게 가겠죠? 그다음 위로 얼마만큼 갑니까? 3만큼 가겠죠? 그럼 이렇게 생기면서 얘가 그림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원래 0,0이었는데 몇 콤마 몇이 됩니까? 얘 1,3이 되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네요. 중학생들은 2차 함수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보냐면 꼭지점을 제일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 꼭지점을 딱 보면 얘 둘 다 꼭지점이 0,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이동한 거 보면 바로 뭘 할 수 있냐면 평행이동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을 애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들은 평행이동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무조건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해줘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다? 대칭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옮길 때는 꼭지점을 옮기시면 됩니다. 그냥. 됐죠? 그럼 대칭축은 어디서 나옵니까? 원래 이놈이 0,0 여기 꼭지점에서 대칭축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얘도 어디서 대칭축이 나온다? 여기서 대칭축이 나올 거예요. 현성아, 자, 대칭축의 방정식은 뭐야? 요 식의 방정식, 요 직선의 방정식. 위아래로 움직이는 직선이지? 뭐가 안 바뀌어? 위아래로 움직이면 뭐는 바뀌고 뭐는 안 바뀌어? y가 안 바뀌어? y만 바뀌지? 뭐는 안 바뀌지? x는 안 바뀌지? x 얼마야 전부? 아, 그래서 얘는 뭐다? x는 이렇게 하는 직선을 보십니다. 제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이유가 이 참수가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서 x는 현상 알겠어? 좋습니다. 꼭지점은 1,0 1,3 죄송합니다. 1,3 그럼 해석 다 했네요. 자, 볼게요. 여기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큰일 났구나. 여기 아니 여기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안 봐야지. 이건 옮겼는데. 자, 다시.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행이네. 나 이거 변명할 여지가 있었네. 자, 여기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여기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 여기 최대값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소값은 얼마예요? 자, 최대 최소 특별한 얘기 없으면 무조건 뭘 물어온다? y값 1,3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자, 최소값 얼마? 3이죠. y값 보셔야 됩니다. y값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y값은 3이랑 같든지 나머지는 3보다 어떻게 된다? 그다 이렇게 나온다. 이것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싹 다예요. 이게 되시나요?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이런 게 있다 봅시다.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제 그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이 참수는 뭐다? 기본형이 이거거든요. 얘 옮겨서 이거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당겼다 그냥 이거 옮겨서 이렇게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2창의 개수 A 먼저 찾아야 되겠죠. A 얼마일까요? 얘 2창의 개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이 얘가 얼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됐나요? 자 얘를 옮긴 거거든요. 자 봅시다. 플러스 2는 x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못 주죠. 왜? x가 지금 어디에? 전체 제곱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디서 넘은 놈이라고요? 반대편에서 넘은 놈입니다. 그럼 얘는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보이는 거죠. 뭐다? y가 뭘로 바뀌었어요? y 마이너스 2. y축을 얼마만큼 이동했다? y축을 얼마만큼? 네, y축을 이만큼 이동했다.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대칭이동과 평행을 어떻게 했는지. 됐나요? 자, 그 다음 x가 뭘로 바뀌었나요? x 플러스 3으로 바뀌었죠. 그럼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표현되는 것입니다. 요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그려봅시다. 자, 우리는 무조건 기본형에서 가는 거고요. 이거부터 그릴 겁니다. 최우창 마이너스죠. 아래로 불러오니까 위로 불러옵니다. 네, 얘가 위로 불러옵니다. 이 정도만 그리겠습니다. 됐나요? 자, 꼭지점 봅시다. 평행이동 꼭지점 봐야 잘 보인다 그랬죠? 이게 0분간 0이었거든요.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럼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얘기합니다. x. 자, y축으로 이만큼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네, 위로 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위로 이만큼 올려요. 그럼 여기를 꼭지점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지금 확연하게 뭔가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널찍하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x축, y축과 어디서 만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프들은. 그러니까 x축, y축하고 어디서 만나는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뭐가 제일 쉽냐면 y축과 만나는 점이 쉽거든요. 왜?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전부 뭐가 0이다? y축 위에 있는 점 뭐가 다 0이다? x 무조건 0이죠. y축 위에 있는 점 x 무조건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y축을 찾는 게 좋아서 그릴 때 웬만하면 x에 0 넣어봅시다. 이거 0 넣을게요. 0 넣어요. 0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죠.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2 아닙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이런 거 틀리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틀리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음수죠. 이거 2분의 4니까 아 음수라서 아 x축 밑에서 교점이 나오겠구나. 그럼 그림을 이렇게 안 그리고 어떻게 그려줘야 된다? 얘 그리면서 이게 x축보다 아래쪽에서 만나게끔 이렇게 좀 그려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일단 꼭지점 먼저 볼까요? 꼭지점 몇 콤마 몇인가요? 네,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네. 요거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3,0이니까 이게 왼쪽으로 마이너스 3 갔으니까 마이너스 3,0이겠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니까 x 마이너스 3 무조건 위로 올랐으니까 y는 얼마? 2가 되겠네요. 현상 알겠네? 아는 표정을 아는 표정인지 모르는 표정인지 모르겠네. 저게 아는 표정인지 모르는 표정인지 피곤한 표정인지 짜증난 표정인지 좋은 표정인지 머릿속에 지금 밥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 밥 시간 밥 먹고 싶다 뭐 그런 거 아니지? 아니지?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네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될 거고 대칭축 봅시다. 대칭축은 이 점 지나서 위아래로 꺼야 되겠죠? 성민아 얼마야 대칭 직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오, 이 정도로 물어보면은 말이야. 와, 진짜 표정 하나 하면 머릿속 바로. 자,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 증가의 감소예요. 감소. 최대값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얼마? 아, 2. y값 얘기해야 됩니다. y값. 최소값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y는 2랑 같거나 나머지 2보다 어떻게 나온다? 작게 나온다는 것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이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거 할 건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근데 이게 표준형인데 문제를 줄 때 표준형을 보통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뭘로 주냐면 일반형으로 줍니다. 말은 어렵지만 일반형은 일반적인 식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이차함수 적을 때 보통 어떻게 적죠? 이렇게 적지 않나요? 우리 이차함수 적을 때 이렇게 적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일반형을 뭘로 바꿔서 해석해 줘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걸 좀 설명을 할 건데 이차함수가 제일 어렵고 이차함수만 되면 나머지는 좀 쉽게 보이거든요 확실히. 아시겠죠? 그리고 이차함수는 수능이 무조건 나옵니다. 수능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차함수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거고. 자 한번 봅시다. 일반형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쉬운 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든다는 건 중학생들은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외워요. 애들 보통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 뭐 여러분 동일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2창과 1창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상수는 뒤에 놔두고요. 그럼 일단 y는 x제곱 플러스 4x가 되고요. 여기 플러스 상수는 따로 적었죠.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2창의 개수를 1로 만드셔야 됩니다. 2창의 개수를 무조건 1로 만드셔야 돼요. 자 얘를 1로 만들면 뭐 하면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됐죠. 1창의 개수를 반으로 나눕니다.
1차함수 반으로 나눠요. 반 나눈 다음에 이거 제곱한 걸 여기다 더하고 뺍니다. 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x-a의 전체 제곱,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 나오면요. 이거 정리하면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x 제곱이죠. 자, 둘이 곱해서 몇 배? 2ax죠.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요. 최고차 계수가 1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반으로 나눠요. 얘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제곱한 걸 여기 더해주시면 돼요. 요 과정이거든요. 얘를 반으로 나눠요. 그러면 그냥 이놈의 전체 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전체 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 뒤에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4x,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이 모양이 그러니까 제곱한 거 더하고 빼는데 더한 게 완전 제곱식으로 딱 바뀌어요. 얘들이 계산하면 얼마?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어.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맨 위에 있는 거 이거. 이게 y는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나오면은 앞을 1로 맞춰야 된다 했잖아요. 그 얘기잖아, 개수가 1. 만약 2만 그걸 다음번에 할 거야. 좀만 기다려줘. 이거 먼저 하고. 좀만 기다려줘. 이거만 하고 하자. 저런 의욕적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다시 한번 십자로 드릴게요. 얘가 x 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인데 이 식과 이 식은 어떤 식이라고요? 같은 식이라고. 얘 전개하면 이거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플러스 4랑 나오면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를 옮긴 거다? y는 ax 제곱을 옮긴 게 될 건데 이제 좀 보이시나요? a 얼마입니까? 1이요. 그렇죠. 이거 2차의 수 1이니까 이거 1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자, x가 뭘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네, 마이너스 2만큼 옮기게 됩니다. 그다음 이 플러스 1은 x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반대편에서 넘은 거잖아요. y가 y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y축으로 얼마만큼? 네, 1만큼 옮겼다. 이게 이제 답니다. 그럼 얘 그림 그리면 y는 x 제곱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거든요.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2만큼 가야 되겠죠. y축으로 1만큼 위로 이제 1만큼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 꼭지점이 원래 0,0이었잖아요. 꼭지점이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2,1로 가겠죠, 꼭지점이. 자, 꼭지점이 뭐다? 평행이동을 바로 이해합니다. 꼭지점이 바로. 그리고 얘가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그럼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2,1이 되겠죠, 그죠? 자, 바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대칭축. 이거 찾아야 됩니다. x는 얼마? x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꼭지점은 마이너스 2,1. 여기서 감소, 여기서 증가. y는 뭐다? 1에서 제일 작고 나머지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재수값에서 특별히 얘기 안 했으면 여기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의욕적인 학생이 물어본 거죠. 자, 쌤, 그러면 2x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차항과 1차항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2차항의 수를 뭘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1을 넣고 둘이 뭘로 묶으면 될까요? 그래서 이거 묶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2x가 되죠. 그리고 3, 4은 그냥 이렇게 빼놓아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얘랑 얘랑 정리하면 2x 제곱 플러스니까 얘랑 얘랑 같은 식 맞나요? 됐죠? 그럼 우리는 뭘로 만들었다? 이제 2차의 수 1로 만들었습니다. 됐나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뭐한 거? 얘를 뭐한 거? 제곱한 걸 여기다 더하고 없는 거 더했으니까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놈은 뭐가 되냐면 요거 반으로 나눈 놈이 무조건 전체 제곱 돼요. 전체 제곱 됐어.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2x, 뒤에 거 제곱하면 1이니까 앞에 2 있죠? 적어주셔야 되고요. 자, 이거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으면 이거 괄호 곱구를 빼야 되거든요. 뺄 때는 항상 뭐다? 곱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x 플러스이면 x 플러스 2 플러스 y가 있는데 y만 꺼내고 싶어요. y만 꺼내고 싶으면 얘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곱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얘가 2배 x 플러스 2하고 플러스 2y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얘를 정리한 건 2x 플러스 4 플러스 2y가 될 건데 얘 둘이만 이로 묶은 거니까 나올 때 곱해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얘 안 썼잖아요. 나올 때 곱해서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2로 나오고 여기 얼마? 플러스 5. 계산 다 됐네요. 그럼 y는 2배 x 플러스 1 더하기 3으로 적어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됐다? 표준형이 됐다고. 됐나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는 건 얘를 뭐로 옮긴 거다? y는 2x 제곱 그림을 이렇게 옮긴 게 되겠죠? 자, 그림을 안 그릴게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옮긴 그림이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연습을 할게요. 다음 시간이라 해봐야 내일입니다. 내일 조금만 더 연습을 할 건데, 자, 볼게요. 지금 이 참수 그리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내일은 훨씬 더 조금 더 복잡한 거 그릴 거고, 그리고 이걸 약식으로 그리는 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가서 지금 숙제도 없고요. 지금 프린터물 내일 드릴 거거든요. 내일 이제 이참수 프린터를 드릴 건데 그 그릴 때 이참수 그림 많이 그려보셔야 되고요. 내일은 약식으로 하는 것까지 할 겁니다. 할 건데 자 구조를 보셔야 돼요. 이참수를 그릴 수 있다는 너무나 기본이고요. 모든 함수가 이 방식대로 갑니다. 일단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참수 기본형 외운 것처럼 기본형 외울 거예요.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1차, 2차, 뭐 유리, 무리, 지수, 로그 다 외울 겁니다. 외우고 나면 나머지 그래프는 다 대칭이동으로 평행이동 한 거란 말이에요. 구조는 뭐냐면 기본형 무조건 옮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식을 줄 때는 요 옮긴 형태로 주는 게 아니라 요걸로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요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해놓고 변환을 했더니 기본형을 요렇게 옮긴 거구나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요. 전부 이 구조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마 계속 그래프만 하게 될 건데 그래프를 할 때 전부 요 과정으로 갑니다. 요 과정. 기본형을 옮기면 이렇게 되지.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줬으니까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기본형 이렇게 옮기면 끝이야.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 혼자 시간 한번 적어서 그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